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직자나 대형 개발 사업 현장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어업인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주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차관씨의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남에서도 공직자나 대형 개발 사업 현장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예정지를 샀다가 불과 10달 만에 2배의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팔았던 안상모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개발 계획을 그리는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계획과 시기 등을 알고 돈을 쏟아부은 전형적인 알박기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서도 토지 쪼개기와 보상가 부풀리기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이유의 하나로 꼽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수준의 3배 정도를 한 10년간에 걸쳐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같이. 또는 보유세 강화로 생기는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를 해준다든지. 세금 제도 손질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이 이른바 셀프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지사나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치권에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립된 감시기구나 또 시민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전문기구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해야지만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색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어업인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괴멸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 어업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류 철회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해상 시위에 나섰던 서윤기 씨. 끝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서 씨는 이제 누가 수산물을 사 먹겠느냐며 탄식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원전에 원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국에서 이래 수산물을 어떻게 믿고 사드시겠습니까?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는 겁니다. 어업인들은 앞으로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과 원산지 단속 강화는 여러 후속 대책의 하나일 뿐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안전한 어떤 저희 해역을 갖다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런 해역을 갖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업인 단체들은 일제히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어업인 및 수협, 수산단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꼭 그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을 넘어 우리 수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속에 어업인들은 해양 환경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대 위기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학과 폐지나 통합은 물론이고 정원 감축도 시작됐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80%를 밑돌았던 인제대학교입니다. 정원 미달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을 151명 줄이기로 한 것, 전체 정원의 7.4%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학생의 지원이 많은 학과는 좀 인원수를 늘렸고요. 또 학생의 지원이 좀 감축하는 학교는 인원수를 줄여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경남대학교도 TF팀을 꾸렸습니다. 신입생 등록률이 저조한 과를 중심으로 인원 감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규모는 2만 6천여 명. 전년보다 2.7배가 급증했는데 91%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에서 나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정원을 유지할 경우 신입생 충원율 하락이 불보듯 뻔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교육부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학령 인구 감소를 따라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2천 명. 하지만 취업 재수 등을 제외한 만 18세 학령 인구는 41만 4천 명으로 이미 미달 사태가 예견되었고 한 해 출생아 수가 3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까지 더해져 정원 미달은 더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입생 충원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전체 대학들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위험한 상황에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닌가. 생존을 위한 지방대 구조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의 적정 정원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겨울 외투를 다시 꺼내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출근길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침에 나오신다면 두툼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내외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년 수준에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나면서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잠깐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2도, 함안은 1도 내외를 보이면서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9도, 김해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은 2도 내외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거창 18도, 하동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연구원이 1년간 공동 연구한 끝에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이 계획을 실천하는 일만 남은 셈인데요. 중앙정부의 지원과 또 주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의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한 단일 광역경제권.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연구원이 지난 1년간 공동 진행한 보고서에 나온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권과 소도시권을 연계하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부울경도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행정과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의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도 제시됐습니다.
부울경 공통 현안 과제와 사무를 수행할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과 물류와 에너지, 문화와 관광 등 경제와 문화 공동체의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또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동남권 연합대학 구축 등의 생활 공동체 과제도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중앙정부의 협조는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민 공감대는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경남 도민이나 부산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동남권 전체의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혜택들에 대한 체감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당선으로 부울경 단체장의 정치 지형이 변화된 가운데 세계 광역자치단체가 협력과 소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시행자 공모에서 최종 후보였던 GS건설이 떨어지면서 사업은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마산 해양신도시를 두고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세계적인 스마트 감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창원시의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종 후보에 올라온 GS건설의 사업 계획서를 6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GS건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아파트 800세대와 호텔과 전시장, 상가 등 상업시설을 짓고 수익금 2천여억 원을 땅값으로 시에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건립 등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가 터 조성 등에 투입한 4천억 원이라는 비용에 비해 사업자가 제시한 환원 금액 2천여억 원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거 위주 개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발 방향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감성도시 조성. 올해 초 4번째 공모에서 업체 8곳이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또다시 재공모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고.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주거와 상가 시설을 제한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창원시가 제시한 공모 조건이 까다로워 재공모를 하더라도 사업자 신청이 저조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마산 해양신도시가 또다시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과 진주, 통영, 양산시에 이어 도내 나머지 시군도 오늘부터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해병대 창설 72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창원시 진해구 해병대 발상탑에서 열립니다. 경남 서부 지역 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오늘 오전 진주시 판문동 수소충전소에서 진행됩니다. 합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제막 행사가 오늘 오후 합천군 대야성 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동 군민의 날 행사 온택트 기념식이 오늘 오후 하동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 주요 문화예술 기획사업을 진행할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극단 미소를 비롯한 9곳,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사천 리미술관을 비롯한 6곳, 시도기획 지원 사업에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를 비롯한 3곳으로 단체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진주시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110억 원 증액한 2조 68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과 도로 개설비, 남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비, 상평공단 재생사업비 등을 편성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 개회하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 하동군이 내년 세계 차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장자제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동군은 어제 자매 결연 도시인 장자제시의 류관석이 등과 영상 좌담회를 갖고 내년 세계 차 엑스포에 장자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와 선거 구민 등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경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기부 행위는 엄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신중한 고려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함양군 시민단체협의회가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김윤택 의원이 지난달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 대신 도의원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임시회도 파행으로 이끌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군의회 사과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시국에 고성군 보건소 직원들이 상풀이 겸 보건수장의 생일 파티를 연 것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 파티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지 않았고 행사 시간이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을 고려해 주의 처분했습니다. 고성군은 과장 2명과 계장 1명 등 간부 공무원들이 평일인 지난 8일 연가를 내고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국립현대미술관이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내년 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릴 예정인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앞두고 협약을 맺었으며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가 문신 관련 모든 작품과 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제공하고 현대미술관은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기념 전시를 기획합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가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는 지역민 우선 채용을 비롯해 지역 우수 제품을 입점시키고 대규모 광고와 무료 배달 서비스는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코스트코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합성 석영유리 용접봉을 국산화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합성 석영유리 용접봉은 지금까지 일본이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통영 바다장어가 군부대 기본급식 식재료로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시는 그동안 통영 장어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군부대 납품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군부대 시범급식에 이어 올해 기본급식 품목으로 지정돼 통영장어 100톤이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6지구대는 이달 말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화물차 적재 불량과 과속, 난폭 운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8.5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 농도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5일에서 50일로 늘고 나쁨 일수는 9일에서 3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밀양시가 어제 기업 3곳과 10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미나트 S윈발전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35억 원을 투자해 직원 10명을 고용하고 SAT는 20명을, MSM 글로벌은 24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